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지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분포는 2강에서 우리가 배웠던 포화송 분포로부터 도출되는 분포입니다. 따라서 포화송 분포와 지수 분포는 쌍둥이 관계에 있다고 할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미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배웠기에 지수 분포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어떤 사례를 지수 분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지수 분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급하게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데 타야 하는 버스를 눈앞에서 놓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참 초조해지죠. 다음 버스가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막 눈앞에서 타야 하는 버스를 놓쳤습니다. 둘째, 다음 버스가 최소한 15분 안에 와야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버스는 시간표 없이 운행되며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대씩 도착합니다. 즉, 언제 도착할지는 알 수 없고 오직 평균적인 도착 시간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15분 안에 다음 버스가 도착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지수 분포가 제공해 줍니다.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는 지수 분포가 대기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 시간이 특정 시간 이상이거나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지수 분포입니다. 우선 먼저 챗 GPT를 이용해 이 상황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챗 GPT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앞서 가정했던 상황을 챗 GPT에게 알려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스가 15분 안에 도착할 확률을 지수 분포를 이용해 구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입력한 스크립트의 내용은 영상 하단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입력을 다 이제 마쳤죠. 마치고 요청을 하니까 챗 GPT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지수 분포를 쓰는가부터 시작해서 함수를 이용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 계산을 해서 최종 답은 77.7%라고 안내를 해주네요. 77.7%면은 4분의 3 이상이니까 높은 확률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버스가 15분 안에 도착할 확률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15분 안에 도착할 확률뿐만 아니라 5분 안에 도착할 확률, 10분 안에 도착할 확률, 20분 안에 도착할 확률도 궁금할 수 있겠죠. 이 또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챗 GPT가 함수를 이용해서 열심히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표 형식으로 제출해 줍니다. 5분 안에 도착할 확률은 대략 39% 정도 되고 10분 안에 도착할 확률은 약 63% 정도가 되네요. 우리는 방금 챗 GPT에서 지수 분포를 이용해 15분 안에 버스가 도착할 확률을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지수 분포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사전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2강에서 다뤘던 포화송 분포를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포화송 분포를 사용하려면 단위 시간당 사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100경기에서 38골을 넣었기에 한 경기당 평균적으로 0.38골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었죠. 이 값이 바로 포화송 분포에 필요한 핵심 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분포는 어떨까요? 지수 분포는 포화송 분포와 관점이 정반대입니다. 포화송 분포가 일정 시간 동안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지수 분포는 사건이 한 번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지수 분포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바로 사건이 한 번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값은 의외로 새롭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화송 분포에서 사용했던 평균의 역수가 바로 지수 분포의 평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포화송 분포의 평균을 M2라고 했습니다. 지수 분포의 평균은 베타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분포의 평균은 서로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M은 베타분의 1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앞선 예로 다시 돌아가 보죠. 손흥민 선수의 경우 한 경기당 평균 득점이 0.38골이었습니다. 이 값의 역수를 계산하면 0.38분의 1이므로 약 2.63이 됩니다. 즉, 한 골이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2.63경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값이 바로 지수 분포의 평균이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 한 번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을 알고 있다면 지수 분포를 이용해 사건이 한 번 발생할 때까지 특정 시간 이하로 기다릴 확률이나 혹은 특정 시간 이상 기다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스 예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5분 안에 버스가 도착할 확률이 약 77.7%라는 답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버스가 도착하기까지 평균적으로 10분이 걸린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평균 대기 시간이 바로 지수 분포를 사용하기 위한 핵심 정보였습니다. 포화송 분포의 평균과 지수 분포의 평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60분 동안 버스 정류장에서 관찰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버스가 총 6번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버스가 도착한 사실이며 이 사건은 60분 동안 6번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1분당 평균 0.1회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포화송 분포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입니다. 이제 이 값에 역수를 취하면 0.1분의 1이므로 10이 되며 이 값이 바로 지수 분포의 평균이 됩니다. 즉, 버스가 한 대 도착하기까지 평균적으로 10분이 걸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10분이 바로 지수 분포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포화송 분포와 지수 분포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가 단위 시간당 어떤 사건이 0회, 1회, 2회처럼 정확히 특정한 횟수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에 관심을 두는 반면 지수 분포는 대기 시간이 딱 1분, 2분, 3분 등 정확히 어느 정도로 걸릴지 그 확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수 분포가 관심을 두는 것은 대기 시간이 몇 분 이하로 걸릴 확률, 몇 분 이상 걸릴 확률 등 시간의 범위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분포의 함수가 가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론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분포가 대략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분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분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속 확률 분포로 정의됩니다. 간단히 말해 대기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지수 분포의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베타는 사건이 한 번 발생하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즉 지수 분포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 함수는 포화송 분포의 평균 m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기존 식에 있는 베타분의 1을 m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포화송 분포의 평균과 지수 분포의 평균은 서로 역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수 분포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지수 분포는 사건이 특정 시간에 정확히 딱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닌 특정 시간 이상 걸릴 확률 혹은 이하로 걸릴 확률처럼 시간의 범위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특정 시간 이상 걸릴 확률은 다음의 식과 같으며 특정 시간 이하로 걸릴 확률은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이러한 식의 도출 과정은 나중에 이론 강의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제 사례에서도 지수 분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강의를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대기 시간을 기록해 봤습니다. 총 10차례 병원을 방문했고 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대기시간은 약 24분이었습니다. 평균 대기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수분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게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대기시간이 30분 이상의 경우 다음 약속에 늦게 된다. 이럴 경우 대기시간이 30분 이상일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게 됩니다. 지수분포에서 특정 시간 이상 걸릴 확률을 구할 함수는 앞서 알아본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의 베타에 지수분포의 평균 24를 넣고 x자리에 30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약 28.7%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4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네요. 포화성 분포와 마찬가지로 지수분포 역시 적용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론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는 가볍게 읽고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2가지 조건은 포화성 분포의 적용 요건과 동일합니다. 첫째, 사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할 것. 둘째, 단위시간당 평균 발생률이 비교적 일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사건은 무작위로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작위라는 말은 사건이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때는 사건의 간격이 매우 길고 어떤 때는 매우 짧은 식으로 발생 간격의 변동성이 클수록 지수분포를 적용하기에 더 적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무기억성입니다. 무기억성은 이미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앞으로 더 기다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성질로, 예를 들어 이미 10분을 기다렸다고 해서 다음 버스가 앞으로 더 빨리 오거나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도 다소 수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므로 이론 강의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수분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수분포는 일상생활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현장에서도 서비스 대기시간 분석이나 소비자 행동 분석 등에 사용되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개념입니다. 또한 단순한 수식 하나로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 분석이 실생활과 기업 경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수분포에 대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통계에 한층 더 친숙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